눈을 떠보니 금빛 잉어 표기가 새겨진 큰 화병이 보였다. 금빛 잉어 표기는 강호에서 용문표국을 상징하는 표기였다. 의식을 차린 유대함은 자신이 왜 용문표국에서 눈을 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단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보려고 해도 목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지난밤 자신이 배 위에서 괴한에게 독을 당해 쓰러진 것이 생각났다. 지금 유대함은 들것에 누워있는 신세였다. 겨우 보고 듣고만 할 뿐이었다. 유대함은 어느 대청 복도에 누워있었다. 머리 위와 발 아래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자기를 들고 온 모양이었다. 그때 대청 안에서 2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문표국의 총표두 도대금은 소림파 속가제자였다. 그는 외가무공의 조예가 깊었으나 정작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49개의 표창이었다. 강호에서는 손이 49개나 된다는 의미로 다비웅이라는 벼로를 붙여줬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고객 때문에 그 다비웅 도대금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다. 눈앞에 있는 고객은 남장을 하고 있지만 여자가 분명했다. 그런데 이 고객은 마치 용문표국을 깔보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정체불명의 남장 여자는 화물 탁송을 맡기로 온 주제에 감히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용문표국은 개업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사고도 없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천하의 그 어떤 표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도대금에게 이것은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심사가 뒤틀린 도대금은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들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고객을 돌려보낼 생각으로 자기가 먼저 조건 3가지를 걸었다. 첫째는 말썽이 없는 화물이어야 하고, 둘째는 내력이 분명한 화물이어야 하며, 셋째는 응하로 5만 량 이상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탁송 의뢰를 맡지 않겠다. 남장 여자가 도대금의 말을 듣고 말했다. 내가 맡기려고 하는 화물은 첫째, 말썽이 있는 화물이고, 둘째, 내력이 분명하지 않으며, 셋째, 응하로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던 도대금의 이마가 꿈틀거렸다. 남장 여자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제는 내가 3가지 조건을 말하겠다. 첫째, 총표두가 직접 화물을 운송할 것. 둘째, 임안부에서 허북성 양양부까지 무조건 10일 안에 도착할 것. 셋째, 만약 기한 안에 화물 운송을 못하거나 화물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경우 용문표국은 몰살당한다. 도대금이 쾅하고 탁자를 내려쳤다. 그 순간 도대금 뒤에 있던 사람들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그때 탁자 위에 묵직한 주머니 하나가 던져졌다. 성금으로 금화 2,000냥이면 부족한가? 순간 대청 안에 정적이 흘렀다. 대청 밖에서 듣고 있던 유대함의 입도 쩍 벌어져 닫히지 않았다. 그때 유대함은 자기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놀라서 분명히 소리를 질렀는데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청 안에서 들리는 것은 도대금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용문표국을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보물을 다뤄왔던 도대금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잠시 자기 손을 거쳐 지나가는 것들이었지 자기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눈앞에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의뢰를 승낙만 하면 금화 2,000냥을 준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강호에서 화물도 아니고 탁송료만 금화 2,000냥이라는 말은 표사들 사이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최고액이었다. 도대금은 부드러운 말투로 눈앞에 있는 고객님의 성함을 여쭤봤다. 남장을 한 고객은 자신을 그저 은씨 성을 쓰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대금에게 당부했다. 열흘 동안 낮밤을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마차는 바꿔도 절대 호송하는 사람을 바꾸지 마세요. 반드시 열흘 뒤에 양양부 관할 무당산에 올라가서 무당파 장문조사 장산봉 어른에게 직접 화물을 인계해야 합니다. 은씨 고객의 당부에 도대금은 알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은씨 고객은 일어서면서 손을 한번 휘저었다. 그랬더니 어느새 날아간 가느다란 은침 10개가 사람 허리까지 오는 커다란 화병을 깨뜨려 버렸다. 도대금은 강호에서 49개의 표창을 잘 던진다고 해서 다비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이기에 방금 은씨 고객이 보여준 무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중량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가느다란 은침을 동시에 여러 개 날린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저만한 파괴력을 가지려면 그 안에 엄청난 내력이 실려야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은씨 고객이 제시한 3가지 조건 중에 3번째 조건이 도대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용문표국을 몰살시키겠다. 방금 전 은씨 고객이 보여준 무공만 봐도 그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꺼림직한 마음을 떨칠 수 없으면서도 황금 2,000냥이라는 유혹이 너무 커서 이를 포기할 수 없는 도대금이 화물은 어디 있냐고 은씨 고객에게 물었다. 은씨 고객은 대청 밖으로 나와 유대함을 가리키며 저기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이 용문표국에서 무당산까지 운송해야 하는 화물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데리고 온 사람들을 거느리고 은씨 고객은 용문표국을 떠났다. 도대금이 유대함을 보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유대함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촉박한 도대금은 즉시 최측근인 추표두와 사표두를 불렀다. 그리고 용문표국에서 제일 실력 좋은 표사 4명을 붙여 마차를 준비시켰다. 오랜 표행 경험이 있는 도대금은 무당산으로 향하는 길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임안부에서 무당산까지 가는 길에는 크게 이름 떨치는 도적대나 산적대가 없었다. 그리고 화물이 귀한 보물도 아니고 부상자 한 명이니 딱히 노릴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런 도대금의 예상은 적중했다. 낮밤을 쉬지 않고 여로를 달려 무당산 기슭까지 가는데 별다른 위험은 없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